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침묵을 순진함으로 착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내를 수동적인 태도로, 당신의 자제력을 무능함이나 무관심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이라는 거대한 게임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바둑판 전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의 각도를 재고 상대의 동기를 계산하며 마치 심오한 소설을 읽듯 미세한 표정 하나하나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본질을 해부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연기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아는 어린아이처럼 초조한 에너지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모든 기교를 소진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전략을 드러내도록 잠자코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자신의 미소 하나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 당신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중독되어 있는 동안 당신은 오직 정확성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정을 받기 위해 움직였지만 당신은 본질을 꿰뚫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시시한 농담을 던졌지만 당신은 그들의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빌려온 카리스마와 중고품 같은 자신감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날카롭고 때로는 불편하며 그 어떤 연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에 기댔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스포트라이트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연구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플레이어는 결코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위험한 사람은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입니다. 망설였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계산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춤추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환상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 한 번의 눈빛, 조용한 미소 한 번으로 당신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이 게임에 그저 참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 판을 바로잡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측과 가정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인간의 뇌는 깊이 있는 사유보다 손쉬운 지름길을,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기보다 단순한 꼬리표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투, 자세,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연약함 같은 피상적인 기준으로 당신을 멋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도 자신들과 같을 것이라 넘겨짚었습니다. 환심을 사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며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진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그들의 게임 전체를 냉정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강인함이 아닌 필사적인 몸부림을 발견하는 사람.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며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지하수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유머는 불안감을 드러냈고 그들의 방어적인 태도는 내면의 상처를 드러냈으며 그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행동은 어떻게든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 게임을 이겨야만 하는 전쟁터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배우는 교실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순간을 지배하기 위해 경기했지만 당신은 시스템 전체를 통달하기 위해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박수를 받을 때 당신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박수를 치는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당신은 소음에 정신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형성된 자아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마주쳐본 적도 이해해본 적도 없는 차원의 지성이었습니다. 더 큰 자아와 맞서기 위해 당신의 자아를 더 크게 부풀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중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기다립니다. 진정한 지성은 아이들이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낼 때까지 마음껏 놀도록 내버려 둘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연기가 무너지고 목소리가 힘을 잃고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졌을 때 당신은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잔인함이 아닌 명료함으로 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환상 위에 쌓아 올린 사람들에게 명료함보다 더 폭력적인 스승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태도를 거만하다고, 오만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이 마침내 진실을 소리내어 말한 것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당신은 경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판의 기준 자체를 격상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상은 평범함에 중독된 이들에게는 선물이 아니라 모욕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창피를 주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공간의 정의를 새로 쓰려 했습니다. 얕은 물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존경받는 존재로 군림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는 마치 익사하는 듯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보다 더 빨리 헤엄친 것이 아니라 바다 자체를 더 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숨이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얕음을 직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치 있는 농담을 들고 왔지만 당신은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지를 들고 왔지만 당신은 본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본질은 불이 종이를 태우는 것보다 더 빠르게 모든 연기를 침식시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즉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후퇴해야 할지 반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전술에 면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각이라는 갑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각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르침을 줍니다. 당신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왔던 거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비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진화할 것인지 아니면 퇴장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가 되는 것에 관한 싸움이었습니다.
지성은 지배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해방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묶인 쇠사슬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해방은 모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거부하고 헐뜯고 의도적으로 오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수년간 연습해온 자신의 역할의 의문을 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기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연기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이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심리의 다른 차원에서 더 깊은 암호 체계로 움직입니다. 당신은 칭찬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향력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영향력이 자신들의 박수 소리가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임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춤추던 무대는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그들이 통제하던 관객들은 더 이상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재정의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감이라 불렀던 것이 대부분 소음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숙달이라 불렀던 것이 대부분 암기였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주의를 기울여온 사람이라면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이 전체 이야기의 판도를 완전히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빨리 달리고 더 크게 웃고 더 거칠게 팔을 휘둘렀습니다. 움직임 자체를 숙달로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지배력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다.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매력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그 속은 공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력이 곧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체력, 소음, 공격성, 화려한 연기를 과시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이면에서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의미 없는 움직임은 위장된 혼돈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신은 그들을 앞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생각으로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당신은 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더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강력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동안 당신은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그들의 모든 환상을 꿰뚫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노력만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듯 에너지를 2배로 쏟아부어 당신을 위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원초적인 힘의 과시는 오직 맹목적인 사람들만을 감동시킬 뿐이라는 것을. 당신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힘은 결코 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 대부분의 사람들이 탐험하기를 두려워하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소리의 크기가 아닌 깊이, 속도가 아닌 전략. 그들은 체스게임에서 체커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결코 말을 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당신은 시간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 수 한 수가 아닌 그들의 패턴 전체를 읽고 있었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기계 장치를 연구하고 있었지 표면 위의 제스처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불공평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자기 성찰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공격성으로 그것을 과잉 보상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차갑고
거리를 두며 우월감에 빠진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느끼는 것은 노출되었다는 감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움찔하지 않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그들의 어떠한 분노의 표출보다도 훨씬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패턴, 버릇, 그리고 이미지를 위해 이기려는 욕구를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당신에게 달려들지만 당신은 그들이 대답할 방법을 모르는 질문으로 응수합니다. 당신은 휘두르지 않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연구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교묘한 조종술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저 깊은 비전이 얕은 마음을 만났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는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리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통제력을 연기하면서 스스로의 신뢰도에 불을 지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모순이 수면 위로 떠오르도록 그들이 스스로 만든 혼돈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 항상 자신의 진짜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투쟁, 힘, 지배를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밀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시끄러운 소음마저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목소리 톤을 높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게임의 판돈을 높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안전한 서사를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관리할 수 없는 변수를 도입합니다. 그들은 자동 조종 장치에 의존해 살고 싶어하고 낡은 승리를 새로운 의상을 입고 반복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깊이는 반복을 방해하고 정체성에 도전합니다. 당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동기에 대해 얼마나 질문하지 않았는지를 당신의 존재 자체가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깊은 생각의 진정한 폭력성입니다. 그것은 추진력에 의존해 살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아무런 기초도 쌓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을 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마찰 없이는 그들이 내내 미끄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당신의 진정한 이점이 폭발합니다. 당신은 순간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긴 게임을 합니다. 당신은 기꺼이 수동적이고 조용하며 심지어 무관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대중의 인정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보상은 내적인 것, 즉 패턴 인식, 전략, 예측의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수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수 뒤에 있는 심리를 읽습니다. 당신은 통제권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그것을 해체합니다.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결코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 모두가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이 멈춰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설계도가 펼쳐진 전쟁터에 곰으로 만든 칼을 들고 온 셈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빨리 치느냐로 우위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치려다
얼마나 빨리 자신을 노출시키느냐로 우위를 측정합니다. 당신은 멈춤을 무기화합니다. 당신은 침묵이 연약한 마음을 공명하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놀아나지 않을 때 그들의 자신감이 어떻게 침식되는지 보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무너집니다. 당신의 관심이 소리의 크기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무에게도 박수치지 않고 그 대가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보다 박수갈채에 중독된 사람에게 더 위협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계산했습니다. 그것이 더 깊은 생각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인내심이 있고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며 아첨이나 모욕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소음에 굴복하지 않고 긴급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기다리며 모든 불일치와 숨겨진 동기를 추적합니다. 당신은 방어를 통해 이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관찰을 통해 이깁니다. 지능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는 것임을 암으로써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할 때쯤 당신은 이미 그들이 존재조차 몰랐던 현실 속에서 5수를 앞서 있습니다. 당신은 참여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경기장 자체를 해체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비사회적, 냉담함, 무관심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게임을 하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사위 던지는 법을 배우고 있을 때 당신이 그 빌어먹을 규칙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그들은 군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은 극장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더 빠른 것이 이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더 깊은 것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떻게 졌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있을 때 방이 더 차갑게 느껴진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칭송을 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를 위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연기하는 자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논쟁할 필요도, 심지어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섰을 때 공간의 기류가 다르게 휘었습니다. 그것은 연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 대비는 요란하지 않았고 자아로 치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시선의 고요함 속에, 침묵의 정밀함 속에, 그리고 연기의 완전한 부재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을 균열시켰습니다. 그들은 마치 상점 진열장처럼 자신의 지위를 관리해왔습니다. 모두 유리와 정교한 배치로 이루어져 있었죠. 하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 당당하고 읽을 수 없으며 구걸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존재는 그들이 힘이라고 포장했던 연약함에 들이댄 거울이었습니다. 그들은 통제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에 통제권을 가진 적이 없었음을 상기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얕은 방에서 이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목소리의 크기로, 책임감 없는 카리스마로 우위를 점하는 것에 익숙했죠. 그들은 깃털이 힘으로 통하는 땅에서 공작새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깃털로 치장한 것이 아니라 담금질로 단련된 채로, 장식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존재로.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자세를 과시하지도 심지어 그들이 연기하고 있는 극장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곳에 서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언하지 않고도 서열을 재정의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전에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온함 속에 있는 날카로움, 당신의 멈춤 속에 있는 무게감, 그리고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태도 속에 있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환상이 깨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들의 리듬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당신을 도발하여 자신들의 이야기 속에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당신의 존재감이 가진 중력 아래 붕괴되었습니다. 당신은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그토록 꽉 쥐고 있는 왕관을 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월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지되는 것임을, 존재감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수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상기시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방을 이끌고 싶어 했지만 당신은 분위기 자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그들은 자신이 단지 당신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를 알아차리기 시작한 모든 사람에게 관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비의 잔인함입니다. 그것은 소음으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비교를 통해 환상의 독을 퍼뜨립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들이 모든 불안한 눈짓, 모든 실패한 농담, 모든 자세의 변화 속에서 당신을 대신해 그것을 말해주었으니까요. 그들의 우월함은 결코 본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타났을 때 공기가 변했습니다. 당신이 존중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그 공간에 존재했던 진짜의 부재를 모두가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대화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대화의 중력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장 불안하게 했던 것은 당신의 재능이나 지성, 심지어 날카로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필요 없음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스포트라이트도, 인정도, 그들의 자아주의를 맴도는 위성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었고 자신만의 시스템이었으며 고유의 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성이 그들의 우월함을 연극처럼, 그들의 자신감을 빌려온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방에서 최고가 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변함없이 당신 자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런 노력 없이 존재할수록 그들은 한때 무적이라고 믿었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줄 것입니다. 당신이 오만했다거나 너무 강렬했다거나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주위에서 느꼈던 것, 즉 당신의 진정성과 그들의 연기 사이의 날카로운 대조를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고통스러운 심판을 강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당신 같은 사람의 부재 위에 세워졌는지를 직시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착한 이상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당신이 한마디 말도 없이 드러낸 서열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감의 힘입니다. 그것은 구걸하지도 경쟁하지도 자신의 메아리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도착하고 그러면 방은 스스로 조정됩니다.
가면들이 떨리고 권력의 역학이 재정렬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당신을 까다롭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뼈속에 지니고 있던 명료함에 의해 노출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신감이 이미 빌려온 것이고 이미 금이 가고 있으며 이미 파멸할 운명이었음을 상기시켰을 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선택받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누군가가 들어설 때 그들은 그 공간이 숭배하는 모든 무언의 규칙으로부터 면역이 됩니다. 그런 종류의 면역력은 무섭습니다. 그것은 인식을 기반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당신은 그 인식을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힘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들이우는 긴 그림자로 진실을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그들은 평생을 피해왔던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얼마나 시끄러워지든, 얼마나 많은 이름을 들먹이든, 얼마나 많은 게임을 마스터하든 당신의 존재감은 그들이 결코 빛으로 가리거나 말로 이기거나 투표로 이길 수 없는 단 한 가지로 남을 것임을 압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임 자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악인 부분은 당신이 그